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년보다 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쪽방촌 밀집 지역인 서울역 쪽방촌이 최대 40층짜리 아파트 단지로 개발됩니다.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통과와 경제 정상화 기대감 등에 코스피가 3,100선까지 회복했습니다. 외곽 지역의 주도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0.17% 상승해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에도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년보다 26% 증가했습니다. 수출이 빠르게 회복한 데다 유가 하락 등으로 수입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752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4조 5,8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역대 6번째로 큰 규모의 흑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2020년 12월 국제수지를 통해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019년보다 156억 달러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상품 수출입 차이인 상품수지 흑자가 819억 5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21억 4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연간 수출이 7.2% 줄었지만 원유 등 원자재 수입 가격이 내려가며 수입의 감소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수지는 지난해에도 161억 9천만 달러의 적자를 봤지만 적자폭은 1년 전보다 106억 6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2019년보다 8억 1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 순자산은 지난해 771억 2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며 주식 투자 규모만 563억 3천만 달러 늘며 역대 최고의 증가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상품수지 흑자 축소와 서비스수지 적자 증가로 지난해보다 감소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쪽방촌 밀집 지역인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이 최대 40층짜리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전망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서울역 쪽방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는 공공주택 1,450호, 민간 분양 96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기존 쪽방촌 주민은 이곳에 지어지는 임대주택에 재정착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게임스톱 급등락에 따른 글로벌 증시 충격에 국내 증시 역시 조정장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며 국내 증시 역시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통과와 경제 정상화 기대감 등에 코스피는 3,100선도 회복했는데요. 이번 주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코스피는 애플카 이슈 등의 운송장비 업종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경제지표 호조세에 따른 경제 정상화와 또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저가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난주 폭등세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의 게임스톱과 AMC 등 일부 종목의 상승세가 꺾이며 글로벌 증시 변동성도 잦아들었습니다. 특히 마진콜 우려도 줄어들며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 반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지난주 3,000선을 이탈했던 코스피는 단숨에 3,000선을 회복한 뒤 3,100선에도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4.85% 오르며 3,120.6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4.17% 오른 967.42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매도한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기관이 매도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애플과 기아가 애플카 생산과 관련해 기아의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애플카를 생산하기로 합의하는 등 협의를 마무리 짓는 단계라는 외신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이에 현대차 그룹주와 자동차 부품주, 전기차 및 자율주행 관련주 등의 무더기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만 애플과 현대 기아차 간의 최종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증권업계는 그동안 주가 조정을 불러왔던 요인들이 진정되고 있지만 코스피는 가격 부담으로 단기에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애플카 이슈 등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자동차 업종과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이번 설 연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4차 대유행 여부를 좌우할 최대 고비란 진단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홍윤철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를 초청해 코로나19에 도전, 그 이후의 전략을 주제로 한 대한상의 경영 콘서트 온라인 강연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홍윤철 교수는 이번 설 연휴를 넘기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코로나 4차 대유행은 막을 수 있다고 본다며 하반기에는 완전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코로나 이전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전염병에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ICT 융합형 첨단 의료 기술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7% 상승해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상승률이 0.25%로 집계돼 일반 아파트보다 큰 모습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노원, 구로, 도봉 등 외곽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강동, 송파 등 강남권도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한편 전날 대규모 공급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안 된 만큼 효과를 보려면 1, 2주가량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이 오늘 한 매체에 출연해 서울에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위해 222곳을 골라 설 연휴 이후 주민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제 공공기관 직접 시행 정비 사업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상대로 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추진해 2025년도까지 서울 32만 3천 가구를 비롯해 전국 83만 6천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 수요가 몰릴 것을 우려해 구체적 지명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설 연휴 이후 이들 후보지 주민들과 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열어 공공개발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 참여 의향을 타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규모 반도체 시설 투자를 검토 중인 삼성전자가 미국 지방정부에 공식적으로 세제 감면을 요구하며 투자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약 1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증설 투자에 대해 향후 20년 동안 8억 550만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달라고 지방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세제 감면 규모는 오스틴의 8,720만 달러, 텍사스주 트래비스 카운티의 7억 1,830만 달러 규모입니다. 삼성전자는 700만 제곱피트 규모로 새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고 향후 10년 동안 1,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반도체 투자를 위해 복수의 후보지를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것은 맞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농심은 다음 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춘호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신 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6일까지입니다. 신춘호 회장은 1965년 농심을 창업해 1992년까지 대표이사 사장을 맡다 농심이 그룹 체제로 전환하며 그룹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농심 차기 회장 자리엔 신동원 부회장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신 부회장은 1997년 농심 대표이사 사장에 올랐고 2000년엔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사실상 농심 경영을 맡아왔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 수가 27만 명대로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 출범회의를 열고 인구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상반기부터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2020년 합계 출산율은 0.9 미만, 연간 출생아 수는 27만 명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며 인구 리스크가 수면 위로 빠르게 드러나고 있는데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 사회 기반은 서서히 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차관은 3기 인구 TF를 경제사회 부처를 망라하는 협업의 장, 모든 과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장, 또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자문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번 중앙약심회의에선 국내 코로나19 예방 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앞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효과성 검증 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품목 허가할 수 있다고 자문했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에 대해선 앞으로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되도록 권고한다고 그 의견을 모았습니다. 식약처는 앞서 검증 자문단과 백신의 효능, 효과, 또 권고사항 등을 종합해 앞으로 최종점검위원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4천억 원대 강남 고가 빌딩의 재심이 지난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행사인 시선 RDI 측은 이번 재심 당사자인 두산중공업과 한국자산신탁 외에 이 사건에 관련된 기관들에 대해 줄줄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천억 원 상당의 강남 고가 빌딩 소유권에 대한 재심이 시작된 가운데 시선 RDI가 사건에 관련된 기관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시선 RDI 김대근 대표는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하나은행 직원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강남 빌딩 소유권이 넘어갈 당시 금융기관이었던 외환은행에서 시선 RDI 측을 담당했던 관계자들로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들이 시선 RDI 측 계좌를 의도적으로 지급정지시켜 자금줄을 막고 짧은 기간 수천억 원의 대출을 승낙해 외환은행이 부당 수수료를 챙기도록 하는 데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시선 RDI가 이 건물로 담보대출을 받아 기업 어음을 변제하고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에 대한 공사비를 정산하려는 시도를 무마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하나은행에 위증한 중대 불법 행위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서 두산중공업과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하에 저희의 부동산을 두산중공업에 강탈당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4년 시선 RDI가 최종 패소했지만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 극적으로 재심이 받아들여지면서 10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달 22일엔 시선 RDI와 한국자산신탁의 첫 재심 공판이 열려 재심 재판이 본격 시작된 상황입니다. 사건의 핵심인 두산중공업과의 첫 재심 공판은 오늘 3월 1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시선 RDI는 조만간 소유권 이전 당시 수당한 등기를 처리한 서울 등기국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사건에 연루된 관련인들에 대한 추가 고소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시 또 생략하고 소상공인들의 민생 현장부터 점검하고 나섰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손실보상제에 대해선 소급 적용 등 법리를 따지는 것보단 소상공인들에게 빠르게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권칠승 장관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소상공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권 장관은 전날 대통령이 임명안을 제거해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어려움이 아주 가중되신 분들이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제 지원하는 부서에 먼저 왔습니다. 권 장관은 인근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을 만나 애를 듣고 위로했습니다. 한 식당 업주는 버팀목 자금 200만 원으로는 임대료나 관리비를 내기에도 부족하다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권 장관은 정부에서도 충분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영업 제한 역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손실보상제에 대해 법리를 따지기보다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법리적인 논쟁에 너무 매몰되면 저는 그게 오히려 우리 소상공인들을 너무 더 어렵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재난 지원 방식이 사실상 이제 손실에 대한 보상의 의미도 같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런 것들을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 나가는 게 법리적. 한편 같은 시각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책위원회는 손실보상안 소급 적용과 영업금지, 제한 철폐를 촉구하며 삭발로 호소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코로나19로 최근 비대면 강의가 주목받고 있죠. 이에 따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교육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ICT 기업 토드핀인데요. 토드핀은 사진, 음성, 또 메모 등을 한 번에 주고받을 수 있는 소리노트 애플리케이션으로 교육 플랫폼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최호식 토드핀 최고 운영 책임자와 함께 이야기 그리고 업계 상황들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네. 토드핀 어떤 회사인지 시청자분들께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토드핀은 그 소리노트라는 코어 기술을 개발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벤처 업체고요. 예. 그 소리노트라는 코어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플랫폼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졌을 때 토드핀은 그 소리노트 기술을 활용해서 원격 강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소리노트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저희 회사 이름을 잠깐 알린 바는 있습니다. 올해는 그 스낵 2021이라는 교육 어플리케이션을 상반기 중 출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걸 여쭤봐야 되겠네요. 소리노트를 기반으로 하는 스낵 2021, 2021이 아니라 2021이네요. 네. 출시할 예정이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어떤 플랫폼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스낵은 예. 15,000원으로 예. EBS 출신 강사님들의 교재와 강의를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 스낵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이제 간식처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이라는 취지로 이름도 그렇게 지었고요. 예. 이 스낵 플랫폼은 안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개발한 아까 말씀드린 그 소리노트라는 코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예. 강사는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로 간편하게 강의를 제작을 하고 학생도 모바일 디바이스로 데이터 부담 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예. 스낵 플랫폼에서는 강사와 학생 간의 그 질문과 답변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또한 그 소리노트 기술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놨고요. 또 이 2017년부터 19년도까지 저희가 이게 무료로 베타 서비스를 했었는데 이미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들 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 다 뭐 절차를 마쳤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핀이라고 하는 문제집을 저희가 이제 자체 집필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나가면서 연동을 했었는데 반응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예. 그때 당시 이제 저희가 특허가 다 완료가 되질 않아서 좀 이제 유료화가 좀 이어지지 못했던 그런 점이 있었고요. 올해는 그 EBS 출신 강사님들하고 그 유명 사교육 그 원장님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 교육의 품질을 좀 더 높일 것이고 교재도 서점에서 따로 구입하지 않고 강사님들이 직접 집필한 교재를 온라인에서 PDF 버전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듣고 보니까 여담이긴 한데 네. 사교육비가 요즘에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좀 네. 많이 가정경제에 도움 될 것 같아요. 예, 특히 뭐 다둥이를 가지신 뭐 부모님들 같은 네. 경우는 요즘에 2019년도 통계청 자료를 봤을 때는 1인당 뭐 9.9만 예. 원이라고 하는 통계 자료를 봤는데요. 이거를 뭐 교재 한 권값 15,000원 정도면 뭐 한 학기 동안 한 과목당 이렇게 저희가 수강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교육비 요즘에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예. 소리노트 지금 언급되고 있어요. 토드핀의 핵심 기술이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네. 그래서 네. 소리노트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소리노트 기술은 원래 이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고요. 예. 아까 특허 말씀드렸는데 2018년 9월에 특허가 최종 완료가 됐고요. 예. 이 기술은 이제 기존에 뭐 음성하고 이미지하고 드로잉 같은 거를 이제 따로따로 구별하면서 뭐 요즘에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채팅 앱을 대신해서 이런 이제 소리하고 이미지 그다음에 이제 드로잉 같은 걸 합쳐서 이제 공유할 수 있어서 이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영상 같은 거를 많이 하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이제 그 같은 경우 이제 파일 사이즈가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거를 음성이랑 메모나 드로잉 같은 이미지 요거, 그리는 거. 예, 그리는 거 요걸 합쳐서 이제 굉장히 작게 동영상화 한 파일을 이제 만드는 기술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기술을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예. 분들,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 가능한
하고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스낵을 통해서 교육 서비스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뭐 중고마켓이라든지 뭐 건설 감리 분야, 뭐 공장 현장이라든지 뭐 의료 같은 곳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 가능하고요. 실제 저희가 만났던 많은 분들은 자신이 속한 분야에 먼저 좀 진출을 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많이 하시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꼭 교육을 비대면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그렇죠. 건설 현장도 필요할 수 있고 감리도 필요할 수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뭐 저희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뭐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교육 이제 앱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하나 한 출시하는 분야를 거죠. 간 것이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갈 수 있다. 네,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네. 소니노트 탑재한 스낵이 올해 출시가 된 거잖아요. 네. 이건 이제 타 플랫폼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장점으로 딱 꼽히나요? 뭐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강의료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건 진짜 아까 네, 깜짝 놀랐어요. 일단 인터넷 강의에 필요한 제작 비용 같은 경우는 적게 잡아도 한 몇백은 드는데 예. 소리노트를 탑재하게 되면 일반 인터넷 강의에 필요한 뭐 스튜디오라든지 뭐 카메라, 뭐 편집, 뭐 특정 프로그램 같은 게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단 일반적인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소리노트 탑재된 스낵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런 스트리밍을 이용하지 않고 다운로드된 플레이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스낵이 만들어내는 동영상 파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1시간 강의를 풀 HD로 이렇게 만들어도 작게 해서 한 6메가 정도밖에 들지가 않거든요. 이건 진짜 획기적인 건데.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가 어려운 뭐 환경에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 비용 굉장히 민감하고 뭐 200메가 1기가 쓰면 네. 되잖아요. 예. 뭐 그런 것도 민감하고 또 뭐 와이파이가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데이터도 좀 뭐 버벅될 수도 불안하고요. 있지만 예. 스트리밍일 때 그럴 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기존에는 인터넷 강의라고 한다면 오프라인 강의를 온라인으로 단순히 이제 옮긴다는 생각인데 저는 이제 사실 얼굴이 나오질 않고요. 음성하고 그다음에 이미지하고 드로잉을 통해서 예. 직관적으로 하는 새로운 개념의 강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강사님들 파일이 유출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다운로드된 플레이 방식이라고 했는데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면 뭐 아무래도 유출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소렌토 기술로 만들어진 그 파일은 일반 강의를 받는 학생들의 모바일 디바이스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휘발성이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그 뭐 딱히 이제 이 저희 스낵 플랫폼 외에는 이 파일 자체가 또 작동 구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출 가능성이 없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니노트의 또 강점인 질문과 답변 시스템, 직관적으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고 지금 인터넷 강의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다 보니까 뭐 스트리밍이 끝나고 나서 메모를 해놨다가 질문을 하겠지만 이 같은 경우는 질문하는 도중에 제가 잠깐 포즈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이제 직관적으로 또 질문 답변이 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대면 활동이랑 많이 비슷하다. 예,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 시장부터 아까 공략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향후에는 아까 뭐 여러 가지 분야 살짝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사업 모델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 모델 같은 경우 지금 국내 시장 교육이 한 3조에서 4조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뭐 118조 시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지는 못했고요. 일단은 뭐 앞으로도 팬데믹 시대에 맞춰가지고 예. 비대면 교육 시장 규모는 계속 커져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스낵도 초창기에는 이제 중고등학생들 타겟으로 사업을 시작하겠지만 뭐 1, 2년 정도 안정기를 거치면 뭐 공무원이라든지 일 학습지, 뭐 각종 자격증 뭐 이런 교육 쪽으로도 저희가 확대해 나갈 것이고요. 예. 또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우수한 강사님들 뭐 그런 분들을 모시고 또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를 또 제작을 해서 또 만들어 나갈 것이고 뭐 앞으로는 뭐 이런 스타급 강사분들이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요즘에 일반인들도 굉장히 자기 전문 분야는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플랫폼으로 앞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본 IT 기업하고 토드핀이 작년에 MOU 맺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뭐 MOU나 여러 가지 협업은 계속 늘려가는 겁니까? 현재 공동으로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논의 중에 있고요. 예. 아무래도 저번에 했던 그 일본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교육 시장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 일단 공통으로 맞춰질 부분부터 먼저 맞춰 나가고 각국 형편에 맞게 또 서로 이제 발전해 나가기로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마지막 질문이에요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는데 토드핀이 소리노트 기술을 활용한 궁극적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나아갈 방향 마지막으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뭐
교육의 1번지라고 하면 강남 대치동이겠죠. 하지만 이제 일반 지방에 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EBS 강사님의 강의라든지 뭐 대치동의 스타크 강사분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분들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멀리서 올라와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저렴하게 좀 훌륭한 컨텐츠를 이용한 강의를 제공하게 된다면 서울과 비서울 지역 간의 교육의 어떤 불균형이 격차가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가까운 목표를 본다면 그 스낵 2021 플랫폼을 통해서 그 저렴한 원격 강의를 제공을 해가지고 교육의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 있을 것 같고요. 추후에는 뭐 최대한 많은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뭐 혹시나 좋은 아이디어나 뭐 그런 뭐 생각이 있으신 주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또 많은 플랫폼에 저희 소노트 기술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토드핀 이야기 나눠봤고요. 교육 플랫폼 스낵, 핵심 기술 소리노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